그래서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쉬운 아파트만 투자를 하세요. 자, 수행님께서 명지도 웨스턴이나 유라자 힐스테이트입니다. 정말 유라자 힐스테이트 다 오른 거 그거 안 사서 천만 다행이고요. 명지도 에코 델타시티 3만 세대 중에 10,000세대가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하던데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안 하시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제 방송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찾다니 대단하신 거죠. 네. 김표천님께서 명지 살고 있는데 더 떨어집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저희가 못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명지는요 이제 투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2024년부터 에코 델타시티 신축이 막 공급되는데 명지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제 쫓겨나시는 분들 다 거기로 전세 이주할 거예요. 자, 명지에서 전세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스타필드 있다고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자, 스타필드가 밥 먹여줘요? 여러분, 집주인이 내가 1억 5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3억으로 올려달래요. 1억 5천 올려달랍니다. 근데 안에 돈이 없어요. 근데 에코 델타시티에 1억 2천에 분양을 하면 1억 2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한답니다. 근데 스타필드 때문에 못 떠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네. 네, 선지검문님 반갑습니다. 옥동정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지인정님께서 3년간 미치자 30년 내 인생을 위해 이렇게 하셨고요. 아이고, HTH님, 네, 15회 땄었는데, 아이고, 어마어마한, 네,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제가 26회인가요? 27회인가? 27회인가? 28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2018년도, 10월에 땄거든요. 네. 자, 성현님 반갑고요. 미라클링에서 자격증 따는 것만이 아닌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3년이나 공부하셨네요. 역시 조선생님 최고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엄청난 칭찬이세요. 네. 기쁜님 반갑고요. 이대광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님께서 꽁화빌딩 잘못 사면 이혼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조동훈님 반갑습니다. 네, 이용님께서 저는 10년 걸려서 땅 팔아봤어요. 크크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땅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조상님이 이제 산을 돌아가시면서 산을 물려주신 거죠. 근데 그 산이요 팔릴까요? 진짜 팔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자, 산을 사는 사람이 그 임업 있죠, 임업. 막 그 버섯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인삼 농사, 그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양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는 산이 필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산이 필요가 없다고요. 산이. 자, 민게임님, 네, 추천하신 책 꼭 읽어봐야겠어요. 아이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이야기 재밌죠? 네. 이용님께서 사는 산림청에 팔 수 있어요. 그 매수 청구 해가지고요. 임야 그 농지도 마찬가지로 그 농업진흥청에다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좀 사가라고. 네. 은수은찬TV님 반갑습니다. 네. 파코님께서 땅 매수하고 얼마 뒤에 매도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땅을 뭐 평당 10만원에 샀는데 갑자기 이 땅을 평당 100만원에 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가능하다면요 우리 LH 쪽에 들어가야 돼요. 네, LH하고 밀접한 그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LH 분들은요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택지구역 있죠? 택지구역, 택지. LH가 이렇게 택지구역을 만든대요. 근데 LH에 재직하는 이 고수들은요 이 택지구역에 있는 땅을 미리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티가 나니까요. 근데 이미 택지구역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면 비싸요. 비쌉니다. 고가라는 거죠. 고가. 네, 고가.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에 딱 삽니다. 진정한 고수들이에요. 네. 왜? 여기는요 이미 옛날부터 소문이 나기 때문에 뭐 지형도면고시 하여튼 뭐부터 해가지고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뭐 이렇게 소문 다 나요. 평당 뭐 예를 들어서 60만원에 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60만원에. 네. 근데 여기는요 이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싸다고요. 근데 이게 택지 구역하고 연결되는지는 바로 인접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딱 이 사람들이 여기를 삽니다. 얼마에? 평당 10만원에.
평당 10만원 샀는데 택지구역이 정비가 완료되잖아요. 네? 준공돼요.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100만원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좀 더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은요, 내 땅 앞에 횡단보도가 연결되는지 이걸 알아낸다고 합니다. 네? 자, 땅 매수하고 내가 1억 천금을 꿈꾸려면 이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평당 10만원 사는데 100만원에 판다. 10배 오르잖아요. 근데 10배 오르더라도 뭐 6에서 마찬가지 45%예요. 이제 토지도 마찬가지로 2년 보유, 원래부터 2년 보유였어요. 토지는 2년 보유해야지 6에서 45%의 일반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토지 같은 경우는 비사업 용도라고 해서 10% 할증이 붙어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세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뭐라고 해요? 아파트 사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요, 안 내요. 안 내고 법인 추가과세 10%만 냅니다. 주택은 20%인데 토지는 10%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20%인지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요 10%만 내고 나머지 법인세를 냅니다. 아유 다리야, 아유 팔아. 네, 그쵸. 자, 이용님, 그때 지난번에 우리 변장관 있을 때 논란했던 게, LH 직원들이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뭘 심었습니까? 자, 간평법인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수목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는 수목들도 심어 놓은 거예요. 빽빽하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간평법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평법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LH 담당자도 물어봐야죠. 아니, 이 수목은 저희가 본 적이 없는 수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LH 직원들이 그 수목 그냥 한 그루에 최고가 쳐주면 돼요. 그래야지 말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럼 간평법인들 당연히 LH가 발주처인데 당연히 최고가로 해줍니다. 자, 수목 보상 비용이 아닙니다. 수목을 캐가기 때문에 보상 비용이 아니고, 수목을 다른 데로 이식을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식 보상금이에요. 이식하는데. 그러니까 그루당 해주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토지 투자 개발업자처럼 하거나 아니면 LH 직원 저번처럼 하거나 하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파트 투자를 해라. 토지 투자 하지 말고 아파트 투자해라. 네. 자, 이용님, 간평법인에 또 LH 퇴직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네, 영업이사로 있어요. 자, LH가 얼마나 간평법인 많이 쓰겠습니까? 네. 영업이사 무조건 있죠. LH 출신. 그러면 다 지네끼리 다 해먹어요. 네. 자, 토지 투자하지 마시고 토지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자, 이게 아니라면 아파트를 하세요. 네. 제가 토지 하지 말라 했다 해가지고, 빌라, 해볼까요? 오피스텔도 대지 지분이 있던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무조건 재개발 하더라도요, 조합이 설립된 거, 네, 하세요. 네. 자, 이웅님께서 간평사 오찌 준 적이 있습니다. 효과 만점입니다. 네? 오찌가 뭐예요? 오찌가 뭐예요? 뽀찌라잖아요. 뽀찌. 뭐 커미션 이런 거? 이런 말이에요. 자, 박서영님께서 구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독이요?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이미 하셨네요. 로그인 하셨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면 돼요. 멤버십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멤버십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미희님께서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진다는데 회복하는데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아도 금방금방 다시 올라와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 심리 꺾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꽤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곳이 있잖아요. 수도권의 부개역 프로죠. 인천시 부평구입니다. 보세요. 자, 2010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2012년도 비과세가 6억 7천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세요.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몇 프로? 38%. 뚝 떨어지더만 거래도 안 되고 지지부진 하다가 8년 9개월 만에 본전이 옵니다. 8년 9개월 만에 조정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웅님께서 그곳은 산곡 재개발 영향입니다. 산곡 재개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웅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발을 잘못되면 안 돼요. 실거주면 지금 사도 된다. 네. 5년 뒤에 오를 아파트. 네. 뭐 해가지고 5년 뒤에 오를 유망한 지역 5개 이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프라가 발전하는 거 하고요.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하고 별개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중에 외지 투자자 수요가 급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만약에 준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실거주 목적으로. 자, 아파트가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뭡니까? 시중에 있는 매물이 좀 더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세 끼고 파는 매물들을 잡아주는 넙죽넙죽 잡아주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이. 네. 바람이. 자, 우리 수행님께서 지방은 금방금방 오를 거라는 말씀에 이유가 있을까요? 자, 수행님, 지방은 제가 발에 쥐가 났는데 아이고 아프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지방 중에, 도시 중에. 자, 부산이에요. 부산이 인구 340만 정도 됩니다. 네. 인천이 한 280만인가요? 인천 인구 280만? 맞네, 295만. 부산이 340만. 그 다음에 대구가 한 24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도시들 중에서 위성도시를 가진 데가 있을까요? 광역시 중에서 위성도시 가진 곳 어디예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가 경산도 있고요, 구미도 있고요, 김천도 있어요. 근데 부산은 있을까요? 부산 있죠. 김해, 양산. 네. 그리고 또 울산에 위성도시가 있어요? 자, 울산은 위성도시가 없어요. 없습니다. 광주 위성도시 있어요? 나주요? 아니요. 광주도 위성도시가 없어요. 자, 또 대전에 위성도시가 있어요? 대전은요, 위성도시 이상으로 그냥 지구 단위급이 있는 거예요. 세종시. 네. 자, 그러면은 위성도시하고 본도시랑 같이 합쳐서 계산해야겠죠? 합쳐서요. 네. 그런데 다행히 부산 같은 경우는 김해나 양산이나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산 자체 정말 앞으로 더욱더 2025년부터 2024년부터도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에코 델타시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지금 이제 매수 심리가 아예 꺾였습니다. 자, 집값 오른다는 뉴스 본 적 없으시죠? 요새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매수 심리가 한번 꺾이잖아요. 무섭습니다. 네?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안 돼요. 자, 부산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맨날 명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럼 왜 갖고 왔냐 이렇게 하시는데, 자, 거의 20% 빠지잖아요. 10억 9천에 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8억 9천 꺾였죠. 8억 초반까지 떨어진 다음에
8년 동안 조정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수도권이 가능한 거고, 지방은요 한 또 1, 2년 조정받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25년도 이후부터 투자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남았잖아요. 한 2, 3년 조정되다가 부산은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또 급격하게 또 감소한다니까요. 입주 물량 감소를 해요. 네, 그만큼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환경이 분명히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는 거예요. 네? 취득세 중과가 풀려요. 풀릴 수밖에 없죠. 자, 아니 대구가 폭락하고 있는데 규제지역 해제하면은 대구 집값이 안 폭락해요? 아니잖아요.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풀어줘야지 투자자가 유입이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효과예요. 아니 전세 세입자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집값 하락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지방은요, 진짜 소규모 도시라서 지방이라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빼고는 다 지방이에요.